안녕하세요. 이야기 책방의 민들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보석 같은 이야기 만나볼까요? 먼저 댓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모험님이 적어주셨는데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 똥책이 있는데 저는 단순히 읽어주기만 하는 무지한 엄마였다고 하셨네요. 이번 주말에는 초등학교 1학년인 둘째 아이에게 질문하면서 읽어줘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치아오 벨라님께서는 온 우주가 키우는 땡땡아,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가 되어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하네요. 그리고 라이팅 딜리님은 생각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잘 들었다고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타미 누나님은 아이가 있다면 꼭 한번 들어볼 정보라고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책만난 여자님은 생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책 읽어주는 아내는 아이들 그림책을 선물 받았는데 너무 좋아하셨네요. 네. 굳이 제가 소개해 드린 책뿐만 아니라 다른 그림책도 저와 같이 비슷하게 대화하고 또 아이들에게 질문하면서 독서 지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응용이 가능하니까요. 집에 있는 동화책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 그리고 방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할 책은 똑똑해지는 약입니다. 작가는 마크 섬머셋 그리고 그림은 로안 섬머셋이 그렸습니다. 북극곰 출판사 책이고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에는 양과 칠면조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양 이름은 매매, 칠면조 이름은 칠칠이라고 나오거든요. 길에서 양과 칠면조가 만나서 바닥에 있는 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스토리입니다. 양이 칠면조에게 약을 먹으면 똑똑해지니까 먹어보라고 하죠. 칠면조는 분명 똑인데 똑똑해지냐고 자꾸 물어보면서 그리고 또 칠면조한테는 특별히 공짜라고 하니까 먹어볼까 말까 고민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칠면조가 똥을 먹으면서 똥이잖아! 라고 말하는 아주 재미있는 유머스러운 책이 바로 이 똑똑해지는 책입니다. 먼저 표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표지를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표지를 올려드리니까요. 표지에는 양이 바닥에 앉아있죠. 오감각 질문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왜 앉아있을까? 손을 턱에 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눈동자를 보니까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네?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요. 너는 요즘에 고민이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혹시 주위에 소리 나는 게 있니? 어떤 소리가 들리니?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털이 많은 양이 턱을 괴고 있다고 하면 그 촉감은 어떨까? 어떤 느낌일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떤 냄새가 나니? 하면 아이들이 목장 냄새요, 양털 냄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대체 어디일까? 땅바닥일까? 목장일까? 도로일까? 아이들에게 질문하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가 있겠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책을 읽을 때도 아이가 양을 했다면 부모님들은 칠면조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읽어보셔도 재밌습니다. 질문에는 똑똑해지는 약이 있다면 정말 먹고 싶니? 하고 아이들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엄마는 똑똑해지는 약이 있다면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먹고 싶다면 왜 먹고 싶은지, 안 먹고 싶다면 왜 안 먹고 싶은지 이유를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똑똑해지는 약이 있다면 저는 먹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똑똑해지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수준에서 조금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경험을 하는 일로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똑똑해지면 좀 더 피곤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또 칠면조는 또 양에게 왜 똑똑해지는 약이냐고 자꾸 물어봤을까요? 분명 똥인 줄 알면서도 자꾸자꾸 물어본 거죠. 왜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옆에서 자꾸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 긴가민가 하게 될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꾸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건지 성인인 어른들도 생각해보면 좋을 이야기거리가 되겠죠. 알고 있는데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거나 또 그쪽으로 자꾸 쏠리는 이유는 내 자신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잡고 있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똑똑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아는 거요. 그걸 보통 지식이라고 많이 하죠. 많이 아는 게 정말 똑똑한 걸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지금 할머니들은 너무나 지혜롭고 지식도 많이 있죠. 예전에 글을 배우기도 어렸던 할머니들은 지식은 없었는데 지혜는 있었거든. 정말 지혜로우려면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될까? 지혜로우려면 지식은 없어도 되는 걸까? 하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죠. 지식만 많다고 해서 똑똑한 것도 아니고 지혜만 많다고 해서 똑똑한 것도 아니죠. 둘 다 겸비해야만 그게 정말 똑똑해지는 거라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런 부분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많으신가요? 지식이 많으신가요? 지혜, 지식을 다 추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혜는 어떻게 얻는 걸까요? 지식은 책을 읽거나 정보를 얻으면 지식이 생기는데 지혜는 또 어떻게 생기는 걸까 하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지혜의 기본은 지식입니다. 지혜 안에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지혜가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만 더 지혜로울 수가 있어. 지식이 없다면 지혜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지식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지식을 기르기 위한 건 당연하게 공부라든가 책 읽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관찰한다거나 사람과 만나거나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지혜가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쌓이는 것을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또 활동하기로는 뭔가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야기를 해봐도 좋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책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보는 것도 좋겠죠. 활동으로 제가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색깔 클레이로 약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알약을. 동그란 알약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길쭉한 약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약 종류를. 예를 들면 이 약은 사랑이 커지는 약이야.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기쁨, 존중, 양보, 배려, 용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이 약을 먹으면 사랑이 커지는 약이야.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한 사람이 2-3가지 정도만 약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얀 봉투에다가 사랑이 커지는 약, 또 성분을 써서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요. 사랑이 커지는 약도 있고 또 슬픔을 극복하는 약, 이렇게 제목을 지은 다음에 슬픔을 극복하는 약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용기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슬픔을 극복하려면 용기, 그리고 책을 읽게 되면 또 슬픔을 또 극복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운동하거나 밥 잘 먹거나 여러 가지를 성분을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서너 가지의 약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만든 약 중에 정말 있다면 먹고 싶은 약은 어떤 약이야? 라고 물어보고 또 왜 그 약을 선택했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해보면 아주 재밌겠죠. 그리고 또 이 책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결국은 내 모습이 아름답다. 있는 그대로 내가 좋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자. 이런 것도 큰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똑똑해지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식과 지혜,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고요.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책은 랑슈린이 지은 행복한 의자나무라는 책이고요. 북뱅크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는 당신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들판에 핀 민들레처럼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